당신의 과학 실력에 에너지를 드릴게요. 해에너지 김청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전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요, 전구를 전지에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구에 왜 불이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렇죠. 바로 전기가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전기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전류가 흘렀기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이 전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뭔가 흐르고 있는 것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도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던 모든 물질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지금 각각의 입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렇죠, 전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전자의 이동 방향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 전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라는 것이 흐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까? 보면 전자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 청력을 받아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전류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네요? 그렇죠. 전류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전자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참 혼동하게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이 전기라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관측이 되고 뭔가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이 전기라는 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때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한 가지 했는데요. 아, 전기라는 것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어떤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 이 전류라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집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많은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혼동스럽긴 하지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은 그 반대 방향, 그 반대 방향,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들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을 땐 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전자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류라는 것 같이 정의해 볼게요. 전류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죠, 전하의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걸까? 전류계라는 것으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전기 기구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전류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전류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선생님이 어떤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전구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건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로에 연결을 하는데 연결하는 방법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전류계에는요, 먼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단자는 전지에 각각 같은 극을 연결하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단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전지에 플러스 극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이너스 단자를 보면 마이너스 단자는 3개나 존재를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에 연결해야 하나요? 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에 대략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안다면 그 정도 범위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마이너스 단자를 보면 3개의 단위가 있는데 가장 큰 단위부터 연결해 주면 돼요. 지금 이따가 단위를 한번 보겠지만 가장 큰 단자는 5A의 단자입니다. 따라서 모를 때는 마이너스 극을 가장 단위가 큰 단자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버튼이 너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단자를 보다 아래 단계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질량을 잰다고 해보세요. 어떤 질량인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200g을 잴 수 있는 저울 위에 만약에 5kg짜리를 올려놓는다면 그렇죠. 저울이 고장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 모를 때는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요. 근데 바늘이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 말은 흐르는 전류값이 작다는 거니까요. 단자의 그 수치를 조금 더 낮춰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딱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눈금이 움직이게 될 거, 바늘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때의 수치를 읽어주면 바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의 전류 값이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의 단위 같이 볼게요. 전류는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암페어는 1000mA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1암페어가 1mA보다는 큰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은 해에너지 김청희였습니다.